해가지고 이제 오늘 퇴근까지 하는 이런, 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진짜 깜짝 놀라서 효과가 직방인 거예요. 그 세팅이 너무 충격적인 게 쟤도 미쳤고 진짜 남편도 미쳤고 너무 위험한 상황 아니야? 뿌듯함이 2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민서 마케팅부 조아란입니다. 네. 저의 갓생살기 프로젝트가 벌써 4개월을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참으로 빨리 지나가네요. 저희가 미라클 모닝 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출근하고 점심 먹고 외근 나가고 해가지고 이제 오늘 퇴근까지 하는 이런 직장인의 루틴한 모습을 보여드렸었는데요. 근데 퇴근 후에도 갓생은 계속 살아야 되니까 제가 원래 또 퇴근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독서 모임을 가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독서 모임 가는 모습 보여드리고, 오늘은 퇴근 전에 가방 싸가지고 또 퇴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퇴근 전에 가방 싸는데 그 안에 제가 원래 쓰던 게 뭐가 있는지 보여드리는, 드디어 나도 해본다, What's in my bag 보여드릴게요. 그럼 한번 봐볼까요? 먼저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자, 이 가방은 언폴드의 투톤 스트랩백이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지금 좀 너무 낡았어요. 너무 낡고 남루해질 지경으로 많이 들어가지고 아침에 들고 나왔는데 좀 촬영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머쓱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재작년에 연주가 이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걸 보고 제가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나도 사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산 제품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쌍둥이처럼 이것도 가지고 다니고, 특히나 또 겨울이 되면 또 맨날 이 가방 들거든요. 겨울에 코트 같은 걸 또 많이 입으니까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던 가방이 너무 캐주얼해서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차에 이 가방이 코트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평소에 캐주얼한 차림에도 잘 어울려가지고 이 제품을 진짜 그냥 책가방처럼 여기 막 끝이 낡을 정도로 들고 다닌 것 같아요. 제가 에코백 제품을 좋아하는데 일반 에코백보다는 좀 두꺼운 캔버스 재질로 되어 있어요. 두 겹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각이 딱 잡혀있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제가 보찜꾼이거든요. 막 엄청 물을 많이 넣고 다니는데 그렇게 많이 때려 넣어도 자기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는 형식이어가지고 너무 좋고, 이 안에도 포켓이 많지는 않은데 이 핸드폰이랑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아무튼 포켓이 2개 정도 있어가지고 휴대폰이랑 간단한 지갑 같은 거 넣을 수 있게 칸이 구별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또 클로즈되어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많이 넣고 계속해서 뭘 찾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뭔가 쪼맨다거나 뭐 이렇게 한다거나 이러면은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완전 오픈되어 있는 방식이 또 저는 그래서 더 편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소지품 하나씩 꺼내볼게요. 이거는 저의 지갑인데요. 프로아의 폴딩 월렛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거 그때 성수동에 프로아 매장 있었는데 이전한다고 이전 세일할 때 무려 연주가 아침부터 대기 타가지고 사다 준 지갑이에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보이시려나? 이 안쪽에 있는 요 가죽처럼 핑크색 베이지 같은 느낌의 가죽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태닝 됐다고 하나? 손때 같아가지고 진짜 까무잡잡해졌는데, 근데 이게 가죽 제품의 매력인 것 같아요. 가죽이 자연스럽게 시간에 따라서 손때에 묻어가는 이 모습이 진짜 제 물건이 된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뭐 다른 친구들도 중저가 라인의 디자이너 제품들을 산 친구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만큼 프로아 이 지갑만큼 가죽이 진짜 튼튼하고 견고한 지갑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은 향수인데요. 최근에 쓰고 있는 향수는 아로마티카의 엑소드 3034 오드콜롱 갈바노멘 자스민이라는 상품입니다. 우드콜롱이어가지고 뭐 지속력이 좋고 그렇진 않고 사실상 바디미스트 같은 지속력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그 대신에 머리가 아프거나 멀미가 난다거나 그런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저는 그래도 수시로 뿌려가지고 사용을 하고, 원래 향수의 그런 성분들이 그렇게 좋진 않다고 들었거든요. 아로마티카가 되게 자연주의 비건 화장품 브랜드여가지고 최대한 인공적이지 않은 그런 성분들을 많이 쓰는 브랜드여가지고 좀 그냥 믿고 샀던 것 같아요. 그 향이 제가 후기를 많이 봤었는데 호불호가 좀 갈리는 향이긴 해요. 왜냐면 자스민이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상 흙향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달달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의 향을 좋아하신 분들은 확실히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꽃향 막 진짜 향수 뿌렸다 이런 느낌의 향보다는 자연스러운 향을 원래도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바로 구매해가지고 썼는데, 어쨌든 이렇게 거의 다 쓸 때까지 꾸준하게 썼다는 건 좋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은 유스트라는 브랜드의 아이리드 스프레이입니다. 눈 진짜 늘 뻑뻑하잖아요. 계속 휴대폰 보고 막 업무도 사실상 계속 모니터 보고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건조하기도 하고, 저도 라식 수술을 하니까 눈이 진짜 건조하면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네, 이런 제품이 있다고 해가지고 궁금해서 구매를 해본 제품이에요. 유스트는 90년 된 스위스에 있는 전통 허브 브랜드예요. 제가 백화점에 갔는데 유스트 코너가 이렇게 있는데 봤더니 거의 모든 종류의 허브 에센셜 오일 혹은 그걸 활용한 제품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참 구경하다가 이 제품을 구매해봤습니다. 눈을 감고 눈꺼풀 위에다가 칙칙 뿌려준 다음에 깜빡깜빡 하면은 되게 시원해지거든요. 잠깐이지만. 바로 직접적으로 안약을 넣거나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덜 자극적으로 더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이것도 눈이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추천드리고 있어요. 다음은 또 스프레이 제품입니다. 또 프레이. 폼비타의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예요. 요거는 제가 진짜 기관지 쪽이 안 좋아가지고 한절기 때가 되면은 아침 저녁으로 목이 간지러워지고 그런 증상이 한절기 때마다 늘 나타나는데, 우연히 엄마가 뉴질랜드 여행을 갔다가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를 선물용으로 엄청 많이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 뜯어서 한번 사용해봤는데 진짜 깜짝 놀라서 효과가 즉방인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목이 잠긴다거나 살짝 따끔따끔한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이 스프레이를 딱 뿌리면 그냥 즉시 괜찮아져. 뭔지 모르겠어. 이게 무슨 뭐 선생님들 중에 의사 선생님 있으면 제가 진짜 또 몰랐는데 몰랐던 건 아닌데 몰랐는데 제가 목이 약한데 긴장을 하고 이러면 목구멍이 조여오는 게 느껴져요. 제 스스로도. 그래가지고 말투나 이런 것들은 숨길 수가 있는데 목구멍이 조여오는 건 제가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추스름을 엄청 많이 했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라이브를 했잖아요. 근데 라이브 할 때 거의 진짜 추스르는 거를 셀 수 있는 이벤트를 해도 될 정도로 너무 많이 해서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 보는데 저도 너무 거슬리고. 그래서 좀 신경 써가지고 이걸로 관리를 더 열심히 해보려고 구매했는데, 저의 긴장성 목 조임까지는 해결해 줄 수 없겠지만 진짜 근데 정말 추천드려요. 이거 목 간질간질하고 따끔따끔 하시는 분들에게. 여기 자막으로 넣어주세요.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라고. 이거는 제가 요즘 자주 착용하는 귀걸이인데 이거 물어보셨던 분 있었던 것 같아요. 갓생색이 인덱스 서점 같던 편에서 이걸 아마 착용했던 것 같은데, 이 제품은 하임의 머쉬룸 이어링 8mm입니다. 보석 부분에 컬러가 진짜 다양해요. 한 20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컬러를 선택해가지고 주문 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주문 제작을 받으셨나 봐요. 거의 한 달 걸려서 제가 배송을 받았거든요. 근데 다들 후기에 너무 재밌었던 게 다들 그 얘기가 있는 거야. 배송이 너무 안 온다. 근데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화가 다 풀렸다. 제가 이거를 어디서 또 견물생심해가지고 샀냐면 아몬즈라는 액세서리만 전문으로 파는 어플이 있어요. 제가 원래도 액세서리를 좋아하긴 해가지고 자주 검색을 해서 보거든요. 근데 일반 쇼핑몰에는 상품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액세서리 종류를 검색해도 그 사이사이에 뭐 다른 제품들도 많고 막 좀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브랜드 위주로만 본다거나 그랬었는데, 아몬즈라는 어플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제가 그 좋아한다고 했던 마사인더가 랩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소에 그냥 눈여겨봤던 웬만한 브랜드들이 다 입점돼 있고 액세서리만 딱 모아서 다 보여주는 플랫폼이어가지고 진짜 또 구경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귀걸이 이렇게 검색해도 귀걸이 중에서 이어커프 막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검색도 잘 되고, 아몬드가 보니까 저쪽 앞구성에도 오프라인 매장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그때 뭐 미는 제품이라거나 프로모션한 제품들을 보여주는 쇼룸 같은 것도 작게 운영하고 있어서 시간이 나면은 언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제가 이번 주에 독서 모임 하는 주예요. 그래가지고 또 벼락치기로 읽어야 되는 독서 모임 책이 있어가지고 가방에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읽었어요. 이 앞부분 한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 넬라 라슨의 패싱이라는 책입니다. 패싱이라는 말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백인과 유사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흑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고 백인인 척 행세하는 걸 패싱이라고 한대요. 이 책의 내용도 클레어와 아이린이라는 두 여성이 나오는데, 어렸을 때 같은 마을에 살다가 헤어졌는데 그 이후에 결혼도 하고 이제 아이도 낳고 완전 성인이 돼가지고 엄청 우연한 기회에 호텔 루프탑에서 조우를 다시 하게 돼요. 클레어가 아이린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해요. 그 아이린은 클레어에 대해서 뭐 그렇게 되게 가깝게 생각하고는 있진 않아가지고
있어가지고 갈까 말까 하다가 그간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집에 놀러를 가거든요. 결국은 갔는데 역시나 완전하게 백인 행세를 하고 클레어는 살고 있었던 상류층에 편입돼가지고 백인 남자를 만나서 백인인 척하고 살고 있는 클레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 아이린이라는 친구도 피부색이 밝아서 흑인으로 보이지 않는 피부색을 가졌다고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도 사실은 어렸을 때 흑인 마을에 살았던 친구들인 거잖아. 근데 남편이 있는 집에 굳이 초대를 했던 뭔가 아슬아슬한 그런 긴장감이 거기서부터 있거든요. 그리고 남자가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 껌둥이 혐오자인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와이프를 애칭이랍시고 부르는데 검둥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너무 더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들 이렇게 어버버 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엄청 껄껄껄 웃으면서 아니 우리 와이프는 결혼했을 때는 엄청 하얗고 진짜 그렇더니 날이 갈수록 점점 검둥이처럼 검어져. 그래서 내가 요즘 껌둥이라는 애칭을 지어줬다는 거야. 그래서 막 조상 중에 한두 방울쯤은 그런 흑인의 피가 섞여 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진짜 정색을 하면서 안 되지. 우리 피에 우리 가문에 검둥이는 있을 수 없어. 그러면서 엄청 또 혐오 발언을 막 하는 거야. 근데 진짜 그 세팅이 너무 충격적인 게 그 방에 총 4명의 사람이 있는데 사실상 백인 1명인 거야. 나머지 다 흑인이었던 거지. 그래서 되게 모멸감을 느끼면서 두 친구가 집을 나와서 인사를 하고 문 닫히자마자 야 미친 거 아니야? 쟤도 미쳤고 진짜 남편도 미쳤고 이거 너무 위험한 상황 아니야? 이러면서 딱 제가 읽은 부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마 이 끊어졌던 두 친구가 이 일을 계기로 또 관계가 지속되면서 벌어지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얘기 혹은 그간 겪었던 일을 풀어내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좀 되게 흥미롭게 읽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책 읽으면서도 이렇게 꽂아놓은 제품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지고 다니면서 잘 쓰고 있는 이 두 제품인데요. 도서전 들려주셨던 분들은 이 제품 무조건 보셨을 것 같아요. 도서전 때 먼저 공개를 해가지고 판매를 했던 인덱스 북클립 그리고 스티키 메모 패드 2가지입니다. 모이면서 제작을 했고 미는 북클럽에 이번에 4가지 메모 상품이 나갔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용하신 후기 같은 거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 인덱스 북클립 같은 경우는 두께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오히려 좀 사용이 불편하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께를 좀 줄여서 제작을 했고 그래도 일반 종이보다는 도톰한 재질이어가지고 메모를 하거나 클립으로 사용을 해도 훼손이 최대한 덜 되는 쉐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귀엽게 3가지 색으로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스티키 메모예요. 스티키 메모가 앞선 이 마인드맵 북마크 세트에 마인드맵 모양이 있었는데 그거를 스티키 타입으로 해주면 사용하기에 더 편하겠다 그런 의견들이 또 많았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그런 걸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마인드맵 할 수 있는 큰 메모지 2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너무 귀엽죠? 패싱을 읽으면서 이렇게 그냥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 이름 잘 기억 못하거든요. 특히나 외국 소설의 도입부를 읽을 때는 인물이 헷갈리고 누가 누군지 잘 안 들어와가지고 읽기가 더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그냥 초반부터 이렇게 아이린, 클레어, 밥 캔들이는 클라어의 아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간단하게 해서 책을 읽으면 책 읽을 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주작이 아니라 진짜 주작이긴 한데 이거는 새 걸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새 걸 넣고 평소에도 진짜 이거 지금 2가지 가지고 다니면서 책 읽을 때 잘 쓰고 있습니다. 굿즈를 만드는데 예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도 잘 사용하고 그러면 더 뿌듯함이 2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 도서전에서 오프라인으로만 구매할 수 있어가지고 아쉬워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민 홈페이지에서 판매 중이니까 바로 지금 구매하러 가시면 됩니다. 팔았어. 이번에는 제가 쓰는 다이어리예요. 이 제품은 오롤리데이의 먼스 바이 먼스라는 제품입니다. 이름 그대로 한 달짜리 달력이에요. 그래서 9월 다이어리고 10월 다이어리 이렇게 권권이 따로 사서 쓰는 달력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벌써 몇 권째 사용하고 있어요. 7, 8 이렇게. 근데 제가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좀 잘 쉽게 제가 또 질리는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년짜리 다이어리를 쓰면은 1년 내내 이거 똑같은 걸 써야 된다는 그런 답답함
답답함도 있고 그걸 중간에 뭔가 잘 안 쓰고 그랬을 때 막 죄책감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 달짜리 다이어리 좋은 게 중간중간 빠지고 뭐 끝까지 안 쓴 달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도 강제로 다음 달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작고 이렇게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뒤에 좀 다 못 썼다 그래도 그 1년짜리 다이어리를 중간에 낙오한 것보다는 훨씬 더 죄책감도 덜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딱 한 권씩 한 권씩 모였을 때 내가 이렇게 벌써 4개월치를 꾸준히 쓰고 있구나 라는 성취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어가지고 즐겁게 사용하고 있고, 제가 또 쓰고 있는 거 보고 연주가 또 부러워하면서 9월달부터 같이 똑같은 걸로 또 쓰고 있습니다. 이게 한 달짜리니까 또 부담이 없는 게 지나가다가 F 스티브 있으면 그냥 막 치덕치덕 막 여기도 막 이런 거 막 붙이고 이래도 어차피 한 달 지나면 또 새 거 뜯을 거니까 이러면서 부담 없이 다꾸에 소질이 없는 저도 다꾸를 할 수 있어서 또 좋은 것 같아요. 안에는 맨 처음에 이렇게 한 달치 페이지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일자를 선택해가지고 여기 10월달 며칠 무슨 요일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제 여기 투두리스트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옆에는 이렇게 무선 노트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형식이 잡혀 있긴 한데 되게 자율도가 높은 상품이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롤리데이가 예전에도 한번 상훈 씨가 소개했던 제품 중에 트래킹하는 제품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상 속에서 작은 성취를 느낄 수 있게 잘 설계하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만드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유난히 못하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저의 마지막 아이템은 바로 이것입니다. 짜잔. 감이 오시나요? 지금 10월이면은 사실 약간 늦었는데 달력을 또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또 민우사의 인력 맛집이지 않습니까? 그간에 조금 차분하고 얌전한 이미지의 인력이었다면은 똑같이 컨셉은 고전 문학의 텍스트를 이용하는 거긴 한데, 이번엔 천재 디자이너 최지은 차장님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거기다가 최진 차장님이 젊은 ADHD 슬픔 일러스트를 그려주신 한승무 일러스트레이터님께 꼭 발주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원래는 진짜 엄청 얌전하고 단정한 그런 이미지였잖아요. 그리고 텍스트도 그렇고, 네, 텍스트의 정체성은 여전히 고전인데 갑자기 이렇게 막 색깔도 그렇고 거기에 귀여운 일러스트까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도 좀 자제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 고전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으신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표했어요. 저랑 편집자랑. 그렇지만 또 아니다. 믿어봐라 해가지고 가져오셨는데 역시나 진짜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 특히나 또 한승무 디자이너님 지금 진짜 좀 급박하게 일러스트를 부탁드렸거든요. 근데 엄청 러프 스케치를 가져왔을 때 이미 저희가 그간의 우려를 싹 잊고 빠져들었던 게 그 스토리텔링을 해오신 거예요. 뭐냐면 얘가 이름이 고테코예요. 왜까요? 진짜 미쳤어. 고전 텍스트 호랑이. 얘 줄임말인 고테코야. 테코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미 친근한 느낌이 들면서 2022년 호랑이에는 고테코와 함께다. 이렇게 완전 고며들었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런 귀여운 일러스트와 무게감 있는 고전 텍스트로 무장한 2022년 인생 인력도 엄청 준비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저의 이렇게 일거리까지 보여드렸고 퇴근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퇴근 겸 퇴근을 준비하는 What's in my bag을 해봤는데요. 하다 보니까 어느새 다들 지금 퇴근하고 정막만 흐르는 사무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지금 연주도 강제로 일을 더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있을 독서 모임에도 제가 꼭 완독해가지고 참여한 다음에 그 독서 모임이 어떤 곳인지 또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네. 아무튼 네, 오늘도 갓생 살아보겠습니다. 갓생 살았습니다. 화이팅!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